다음은, 네. 한동훈과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뭐, 이게, 사실, 원래는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김건희지 무슨. 김건희야, 그냥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제는 김건희예요. 네. 아, 제2부속실 만든다는 건. 그래. 앞으로 성렬이는 쟤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제2부속실에서 관리를 해. 이렇게 그래, 되는 거죠. 그거네, 네. 그거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권 실세, 그러니까 야당의 이제 처음에는 야당의 실세가,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된 방송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다고 정식으로 기사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정치 개입이거든요. 자,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국짐 관계자에 의하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한동훈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에게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의 섭섭함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김건희 사과 요구 발언을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경률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프레시안에 나온 건데,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뭐,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 김 비대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집회 나갔을 때 뒤풀이에서 역사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자유평등 외적으로 표방한 것은 그것일 수 있지만,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민중시위대가 건물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 감성이 폭발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사치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난잡한 사생활이 들어간 게 김건희 빡돌게 한 거 아닐까. 근데 생각이 진짜 좀 납니다. 촛불 집회에서 당시에 네. 난잡한 사생활 저 얘기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때 박근혜 박근혜 관련한 얘기잖아. 지금 이 얘기는. 근데 그때 김정은 비아그라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비아그라요. 아니 고산병 치료제로 약을 먹었 산에도 안 갔는데 무슨 고산병이야. 산이 어디 있다고. 산이 꼭 높아야 산인가 이 사람아? 무슨 말이지? 굴곡져서 뾰족하면 다 산인 거야. 그리고 올라가잖아 거기. 박근혜는 국선도 해가지고 음. 그렇게 건강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저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30분 있다. 산이 건강이 나쁠 수가 있잖아. 언제 박근혜 보러 먹었대? 아니 어쨌든 산한테 비아그라, 먹였지? 어쨌든 비아그라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니 비아그라를 먹었다고 난잡한 사생활이라뇨?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아니 그냥 비아그라가 불쌍해서 그래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영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최초로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우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래- 사실은 이 기사였어요. 국회 뉴스에서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출석의 공천 행태에 기대 지지 철회 이 기사가 제일 먼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이것만 들어보면 한대 지금 한동훈한테 나 미쳤나 봐. 일이네. 정확하게 자기가 꺼내내는데? 한동훈이한테 대고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둘 사이에 결별의 끈이 생긴 거고 이거를 윤 대통령이 먼저 손절을 쳤다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사는 요런 기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목이 김경률 공천 사태 한동훈 책임론으로 불거져 이렇게 기사 제목이 바뀌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 최초에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 문제 때문에 한동훈의 어떤 독단적인 공천 문제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데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개소리고요. 공천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는 왜 명품백에 대해서 네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 하고 김경률 저렇게 말할 때까지 아무 말하게 말도 안 해. 냅두고 너도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냐라는 불만이었다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얘기가 비서실장이 이 여당의 대표를 만나서 밤중에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냐라는 부분 갖고 얘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급하게 할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마치 김건희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아침에 조중동이 속보를 때려서 이걸
프레임을 바꿔요. 김건희 얘기는 하지 않았다. 사퇴하란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냥 현재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뿐이다라고 조중동 이걸 막 갖다 덮어요. 뭐 지금- 대통령실이 또 그렇게 얘기는 네. 비슷하게 했고.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면 지금 김건희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맞짱을 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누나하고 지금 동훈이하고 둘이서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뭐 공천 관련된 내용일 뿐이지 방탄은 아니다. 김건희 방탄은 아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북짐에 있는 이른바 윤석열의 입이라고 하는 이용 의원이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면 민주당이 개처럼 물어뜯을 거고 총선에서 지니까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윤석열의 생각을 받아갖고 이 얘기를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뭔 생각이 있어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해요. 윤석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평을 하면서 딱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또는 김건희와 한동훈만을 놓고 둘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둘이 자작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뭔가 한동훈이 좀 말 안 듣고 뭐 개혁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식의 자작극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송 작가의 생각은 이건 자작극이 아닙니다. 실제 갈등이에요. 그럼 이 갈등의 주체는 뭐냐? 늘 송 작가가 주장하는 대로 이번 총선에서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될 몫은 세 몫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몫. 하나는 검찰파, 하나는 건희파, 또 하나가 MB파. MB파라는 거예요. 근데 MB파가 건희가 너무 나대는 바람에, 검찰이 너무 나대는 바람에 힘이 확 죽었어요. 그렇지, 이동관도 끌려내려오고. 이동관도 끌려나가고 지금 이철규가 공천위원장 안에 있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은 못 됐고 그닥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MB파의 힘이 막 줄어든 상황이야. 그래서 MB파 입장에서는 동훈이한테 붙든 건희한테 붙든 한쪽에 붙어갖고 어떻게든 몫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 구조가 나란히 똑같이 3대 3대 3으로 먹을 줄 알았는데 이미 둘이서 사실상 거의 4.5를 갖다 먹어버린 상황이라 MB는 이것 갖고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MB는 성렬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영화해서 돈 벌어야 되고 저도 다시 깜방 안 가게끔 자기도 방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정권 탄생에 있어서 3파 내지는 후원 노릇을 했던 MB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소 30% 이상의 몫은 받아야 된다. 40석 이상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점점 가능성 있는 의석이 줄어들다 보니까 MB파한테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죽이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동훈아, 왜냐면 이제 MB파 입장에서는 건희는 이미 너무 거대한 실세 권력이야. 못 건드려. 사실상의 대통령이야. 근데 동훈이는요, 불러서 시키는 바지 사장이잖아. 성렬이 말도 들어야 되고 건희 말도 들어야 되고 검찰 목도 챙겨줘야 되고 하면서 일단 정치 경험도 없고 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은 뽕만 실컷 맞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경호 받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지역위원장들부터 국회의원 와서 굽실굽실 하면서 비대위원장님 저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게 이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거든.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뻔뿌질을 하는 게 누구냐? MB계란 말이에요. MB계가 야, 너 이번 총선에서 네 몫을 못 찾으면 네 의원들을 못 찾으면 너 다음 대선에 못 나가. 지금 윤석열 제 능력으로 쟤네 개파가 다음 대선에서 너 밀 것 같아? 건희 밀어. 건희 통일 대통령 만든다고 건희 밀 거야. 그러니까 너를 대통령 만들어줄 수 있는 배우의 조력자는 우리야. 우리
봤잖아. 우리가 윤석열도 대통령 만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기회에 우리랑 손잡아야 되고 끊임없이 한동훈을 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저렇게 뭐 상관없이 이걸 뭐 짜고 쳤든 안 쳤든 이걸 받는 김건희는 바보다. 왜냐면 짜고 친다고 해도 안 친다고 해도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거, 그 다음에 23억으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검찰이 그 김건희 모녀가 23억 받았다는 보고서가 받았다는 나왔잖아. 거는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런 김건희 때문에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둘이가 싸우는 모습이 밖으로 나가면 일단 지지자들이 분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계속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맞아. 그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동훈은 야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잃고 다 찾으려 그래. 사과를 하든 조금 어디 절에를 좀 갔다 오든 위패를 당하든 네가 뭔가를 좀 해줘.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든 그걸로 생색을 내갖고 이번 대선의 분위기를 바꿀 건데 네가 이러고 조사도 안 받는다. 디올백은 없었다. 디올백은 잘 보관돼 있다. 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수습이 안 돼 누나 이러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김건희는 나는 조사 못 받아. 그리고 나를 혹시나 조사해갖고 검찰에 집어넣으면 니들 다 거기서 바로 구속시켜버리려고 그랬지. 조사받다가 바로 구속시킬 거잖아. 구속영장 칠 거잖아. 왜? 수법을 알거든, 얘가. 많이 그게- 해봤지. 많이 지가 청구를 해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못 나온다는 걸 알아요. 끝나지. 그렇기 완전 때문에 끝나지. 엄마도 당하고 오빠도 당했는데 그치. 내가 당할 것 같아? 조사 자체를 언급도 하지 마라고 끝까지 버틴단 말이야. 왜? 저는 핵심적인 두 남자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두 남자 입장에서도 그냥 힘 합쳐가지고 빨리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성렬이는 제거를 못 하고요. 동훈이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 이제는 우리 누나랑 그 오랜 카톡을 끊어야 되나? 뭐, 요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은 김경률이 결국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김경률이 어쨌든 앞서서 김건희를 때리는 모양새니 김경률을 계속 공천을 주고 띄워준다는 건 이거는 한심이 그렇죠. 작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때려갖고 그 자리에 앉히는 순간 사실상 MB파하고 한동훈이 손을 잡고 잡았다. 그 다음에 건의를 숙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차피 김경률이라는 사람은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인데 윤석열은 결정권이 없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용도 그렇고 뭐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옛날 선거 후보 때부터. 그리고 생각을 해봐. 윤석열이라고 하는 초짜 정치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선거 운동인의 조직인의 뭐라고 또 만들어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줬던,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치적인 어떤 그 조직 구조를 만들어줬던 핵심 당직자들 내지는 비서진들은 사실상 다 MB계예요. 네. 실무진들은 다 MB겠구나. 그래서 그 실무진들이 다 MB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용도 윤석열의 목심이고, 뭐 김경률도 윤석열하고 친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한테 친해지기 이전에 이미 MB 계열이기 때문에 거기랑 붙을 수 있었던 거야. 애초에 윤석열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싶었다니까. 애초부터.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쪽으로 밀려온 거고, 그 당시에 아무런 당내에 있는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은 딱, 여기 친구인 권성동하고, 여기 장제원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 장제원만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외곽 조직들을 다 꾸린 거는 다 MB계들이 와서 꾸려줬단 말이야. 옛날 권영세를 비롯해서 뭐 그 안에서 힘 좀 썼던 애들 저기 충청도 부자 걔부터 시작해 원석이야. 진석이. 정진석이 덕흠이 덕흠이 사도. 이런 애들이 사실은 다 MB계의 수혜를 받는 애들이었다는 거지. 김한길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걔네들이 일종의
그 개국공신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중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건희하고 동훈이한테 밀리니까 지금 있는 목에서 건희가 약간 말하자면 지금 디올백으로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자꾸 꼬시는 거예요. 건희 수술해서 건희 몫으로 돼 있는 의석수를 너랑 나랑 나눠 갖자. 그래야 선거 끝나고 나도 네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명분이 생긴다. 너 끝까지 건의 지키면 네가 대통령 못 돼. 너 차기 권력 안 잡을 거야? 이렇게 되고 가는 그림이 된다는 거죠. 이건 고스톱이네. 친한 사람들이 밀어주게 하는 거지. 고스톱 치는데 어. 어쨌든 승부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건의가 양아친 거예요. 지금 혼자서 5강에 고도리에다가 쓰리고까지 혼자 때려놓고 양피박에 흔들고 쌍피박을 때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쇼당을 칠 수밖에 없는 거야. 맨빙에는 야 내가 이거 광 던져줄 테니까 너 아니면 이거 내가 부사 던져줄 테니까 이걸로 3점 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말합니다. 그거 하다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완전히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럼요. 둘 중에 한 명 죽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판돈은 누군가는 먹어야 돼. 근데 건희가 너무 혼자서 많이 처먹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있는 둘이 쇼당을 쳐갖고 이번 판은 기본만 해서 끝내고 다시 제대로 된 판을 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믿는 건 딱 하나요. 나 말고 누가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찌라시에 그 비대위원장, 다음 비대위원장을 지금 찌라시가 원희룡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돌아가네요. 주옥 같다? 순서 좋다! 원희룡으로 네. 비대위원장설이 급속히 확산된다. 한동훈에 대해 용산이 사퇴를 요구한 것이 썰로 확인된 상황에서 국힘 내부, 구체적으로 친윤계 핵심에서 한동훈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한동훈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원희룡을 올리는 아주 한 거론되고 달도 안 됐는데 어. 전국 공연 다 돌았는데 예, 지금 와갖고 얘를 사퇴를 시킨대. 이 아니, 얘기는 뭐냐면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아니 찌라신데 찌라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한 달을 돌려봤는데 별 효용 가치도 없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리고 자기 셀카 찍고 그것만 하기 나름이 그 전부 다 지가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셀카 찍고 까치발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이는 거야 지금 계속 언론에.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우리 거 좀 막아줘야지. 지 혼자 저 난리 왕자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은 한동훈이 왕자병이라고 하지 마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 백마병이라고. 백마도 좋은 건가? 백마병. 왜 왕자가 백마 타고 다니는데 공주가 왕자 보고 막 뛰어가는 건데 백마가 자기 보고 뛰어오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 백마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왕자병이나 이런 그 거 백마 대가리 벗겨졌어? 왕자병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저 왕자병 걸렸다 이런 대부분 못생긴 애들이에요. 잘생긴 애들은 그냥 있어도, 셀카 찍고 좀 잘생겼네. 잘생기니까 그럴만 하지라고 하는데, 와, 못생긴 애들이 잘난 척 했을 때 왕자병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너무 핵심을 세게 찌른 거 아니야? 원래 예쁜 애들은 공주병 같은 거 없거든. 그렇죠. 예쁜 애들은 공주병 없어요. 대신 잘생긴 애는 또 왕자병이 대신 없습니다. 도끼병이 있죠. 예쁜 애들은 도끼병도 없습니다. 아니, 그 진짜 예쁜 애들은 그런 거에 상관이 애매한 없다니까? 애들이, 어. 내가, 인기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내가 얼마나 인기 많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데 되게 웃겨요. 그게 왜, 뭐가 중요한지. 예쁜 애들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피곤하기 때문에 맞아. 털털한 척해요. 맞아.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쁜 애는 뭐야? 까칠해. 아무튼 피곤해서. 마약을 전문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마약보다 무서운 게 정치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보고 잘생겼대요. 나 기분 좋 잘생겼다는 말 되게 기분 좋네. 고마워요. 네. 남자치곤 잘생겼지. 예, 고마워요.